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하면서 이 의석수 130석 거대 야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네, 야권의 신당 창당이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RN서치 김미연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황 의원님.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법안, 네. 이 세보녀 자살법,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잘했어요. 네. 잘하는 것이 보니까 그동안 안 그래도 지난번에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 아니었습니까? 예. 세모녀가 보면은 오죽하면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어제 마침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출범하면서 민생에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겠다, 민생의 바다로 뛰어들겠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모녀 자살 방지법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을 갖다가 통칭해서 일컬는 것인데 뭐 이번 기회에 그동안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야당이었던 구민주당,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쪽에다 계속 복지 3법 통과시켜달라. 예. 복지 3법이라는 것이 이제 기초연금법 가장 쟁점이 되고 있죠. 기초연금법,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 그다음에 장애인연금법 이거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얘기했는데 그동안 조금 그 부분 갖고는 야당이 좀 미온적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새로이 새정치민주연합 출범하면서 어떤 민생의 바다로 뛰어들겠다는 네. 뭐 그런 어떤 자세, 그런 약간 뭐 흔히 이제 우크릭이라고 그러죠. 우크릭한 자세 아주 좋은 것이고 예. 민생의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으며 그렇죠. 민생의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사회 어떤 기아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당장 올 7월부터 당장 이번에도 뭐 통과시키면 7월부터 어르신들 근데 받을 수 한 12만 원부터 한 20만 원까지 뭐 물론 좀 차등이 있습니다만은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좀 전향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밀고 당기기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나와서 이번에 뭐 세모녀 그 자살 방지법과 함께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얘기했던 복지 3법도 함께 좀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뭐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또 막상 69일 앞으로 다가온 뭐 지방선거에서 또 득점 요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 앞에서는 사실 여야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신당 창당을 봤을 때 보니까 김한길 대표가 천안함 폭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안보와 성장을 좀 강조를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클릭을 한 건가요? 아니, 겉으로 보면 우클릭한 거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어제 그 김한길 대표가 한 얘기 중에 그 새정치라는 것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는 것이 네. 바로 이제 새정치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뭐 튼튼한 안보, 뭐 성장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정말 잘 구현해내고 국민들이 어떻게 체감해낼 수 있도록 신당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좀 달려져 있는 거죠. 말로만 새정치 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곧 이제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70일도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이 선거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통합신당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한 보면은 현역 강력 단체장, 야당 뭐 단체장들은 어느 정도 본인의 이제 개인기로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지율을 유지하고 예. 있었는데 신당이 창당되면서 의외로 이분들이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신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수렁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통합신당이 이제 탄생하면 당연히 이분들의 지지율도 또 덩달아 같이 올라갈 줄 상승할 알았는데. 거 생각했는데 오히려 같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지니까 이 신당 지도부가 지금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뭐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이제 기대했던 신당들이 예. 이게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니까 좀 아무래도 좀 이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도대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게 당연하죠. 컨벤션 요건이 이미 지난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다 끝났어요. 네. 3일 만에요? 3일 만에 끝난 거죠. 왜냐하니까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뭐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무엇이 되어서 거기서 컨벤션이 있을 때 컨벤션 이펙트가 있는 것이죠. 3월 2일 보면은 전격적으로 김한길, 안철수 당시 두 분 의원이 보면은 아침 기자회견하면서 자 우리 오늘자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경천 동지할 일이었죠. 왜냐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른바 양대 정당의 기득권 체제를 갖다가 깨부수는 것이 이른바 새정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100년 정당 만들겠다. 그다음에 17곳 다 광역단체장 예. 후보 선출하겠다. 절대 연대 없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기초 무공천을 갖다 고려리 합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컨벤션 효과가 다 그때 발휘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정체성 문제 또 보면 6.15 남북 정상회담 14 남북 정상선언 이 문제를 놓고 넣느냐 빼느냐 또 5.18 문제를 넣느냐 빼느냐 이런 문제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가운데 또다시 보면은 이미 컨벤션 효과는 다 흔한 얘기로 소진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제 이른바 D-70일에 어떤 행사장에서 행사를 했다 그래갖고 그것이 컨벤션 효과를 갖다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컨벤션 효과는 지난 3월 2일 두 분이 이야기하면서 통합을 갖다 선언했던 그 순간에 한 2, 3일 동안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정상화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지율을 이제는 끌어올리려면 뭔가 새로운 모습, 정말 새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당장 4월 임시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쟁점 법안들의 싸움으로 힘겨루기 보여줄 거고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도 보여줘야 할 것 같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체성 문제, 애매모호한 정체성 문제도 뭐 한몫을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실망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4월 그 민생 법안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제 쓸데없는 이제 정쟁을 한다면은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냐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안철수 의원이 측에서는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좀 보여주는 것이 저는 뭐 이번 6.4 지방선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지도 리더십 이런 부분이 이제 발휘되려면 어쨌든 간에 의원들의 성향 이런 것도 본인들이 뭐 잘 모르니까 파악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완전히 정확하게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류한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유 보니까 예전 보니까 국가안전기획부가 생각나더라고요. 국가안전기획부 옛날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라 그러죠. 안기부에서 보면은 여당 야당 의원 할 거 없이 동그라미 세모 X 딱딱 쳐갖고 성향 분석하고 했던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조선에서 아마 그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그러죠. 근데 참 구민주당 아마 주류 쪽에서 만들었겠죠 그런 문건을. 근데 안 그래도 사실 그 전에도 그런 어떤 뭐 언론에서는 대략 다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되어 있어 언론에서 분류한 것하고 실제 보면 당 지도부에서 어떤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만은 당 사무처에서 만든 것은 그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이거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정치 공작할 때 공작적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요. 또 그런 것을 갖다 했으면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지 왜 그걸 또 조선일보에 들켜갖고 참. 그러니까 이 새정치 한다고 처음 돛 올리고 닷 올리고 돛 높이고 그다음에 출범했습니다만 출범하는 그날부터 이미 저 뭘 의미하는 거예요. 6.4 지방선거 끝나기 무섭게 지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혹시 있게 될 이른바 노선투쟁, 계파 싸움에 대비해서 이런 진지를 구축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사람이 내 편이고 이 이 사람은 내 편이고 저는 내 편이고 사람이고. 저는 중도니까 이 사람은 좀 공략해야 되겠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좋게 해석하면은 뭐 새로 그동안 뭐 민주당의 흐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안철수 이제 공동 대표에게 자 우리 당 126명의 의원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하고 뭐 나름대로 뭐 치부책을 보여준다고 그러죠. 그 보여주는 뭐 그런 의미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새정치 민주연합 출범하는 날에 저렇게 보면 흔한 얘기로 공작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문건이 나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게 이제 또 김한길 대표한테도 갔다 그러잖아요. 그 김한길 대표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김한길 대표도 그걸 받았어요? 근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공작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이 126명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파악을 했다는 것. 그건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당 내에서 같은 편끼리 성향을 분류해서 내 편, 네 편을 가를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마련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뭐 지도부 측에서 이 모두를 껴안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네 편, 내 편 갈라서 가겠다는 뭐 그런 게 좀 묻어 있는 게 아닌가 보여져가지고 뭐 지방선거 끝나고 뭐 신당에서 격렬한 내부 투쟁이 지금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지금 이 신당 안에서도 계속해서 내부 투쟁이 있는 게 무공천 얘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 고리로 만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앞서도 보니까 원혜영 의원 예. 평상시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 잘하시고
똑 부러지는 말씀 잘하시는 원혜영 의원도 보니까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목청을 높이시네요. 앞에 예. 자료 보니까 실제 현장 보면 지금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기초단체가 한 226개 됩니다. 네. 그다음에 기초의원 뽑는 게 한 1034개의 선거구예요. 거기서 한 2,500명 뽑습니다만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제가 아는 뭐뭐뭐 단체에 가면요. 이제 흔한 이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김철수 예. 뭐 이런 분들이 민주당 과거 민주당 또 과거 안철수 쪽에 있던 분들 이름 비슷한 사람들이 서너 명씩 나와 있는 거예요. 동명이인인 거죠. 동명이인이거나 비슷하거나.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죠. 그러니까 아이고니까 A, B, C, D 4명 나오면 도대체 유권자 입장에서 누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지난해 전당원 투표하면서 당론으로 정했을 때는 당시 기초 군수, 시장 군수하고 기초위원들이 아 진짜 현역 의원들하고 현역 지역위원장, 원외지구당 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예. 지역위원장들한테 좀 을질 당한 것도 참 진절이 난다. 뭐 신발 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공천 없애자. 그건 뭐냐니까 여야 공이 그 제도에서 무공천으로 하자는 얘기였지. 새누리당이 어쨌든 뭐 약속을 파기했던 약속을 까먹었던 좀 나가는 상태에서 야당만 그러면 맨몸으로 나가라는 말이냐 하는 그 불만들이 아래서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 박영선 의원, 원혜영 의원, 정동영 전 대표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가로 열고 가라도 이런 얘기예요. 아유 안철수 대표님 현실을 좀 알고 얘기하세요. 이 얘기를 갖다가 애둘러 얘기하면서 자칫 잘못해서 이번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몰살하게 되면 광역단체장도 같이 몰살한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실제 그렇습니다. 선거를 치러보면 광역단체장, 우리는 예를 들면 서울로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장 후보, 그다음에 구청장 후보, 서울시 의원 후보, 예. 예를 들면 의원. 종로구 구의원 후보. 이 4명이 이른바 연계. 우리 전투할 때 보면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이런 식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야지 그나마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거 진짜 무공천해 버리면은 한 2만 명 정도의 핵심 당원, 대의원 및 책임 당원 다 빠져야 돼요. 거기다 더 문제는 이분들 입장에선 아 그동안 그래도 2번 민주당 2번 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겼는데 도대체 우리 넷이 다 예를 들면 저희 넷이 다 민주당 후보로 나가서 각자 내가 안철수랑 가깝다, 내가 김한길이랑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권자 입장에 헷갈릴 것이고 당연히 3표 될 것이고 새누리당은 어부지리 얻을 것이고 그게 뻔하게 보이는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보면은 그 의원들이 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3월 말 4월 초에 이 문제 갖고 이 새정치 민주연합 내에서 엄청난 아마 격렬한 예. 엄청나고 격렬한 뭐랄까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 응답자의 이제 가반 이상은 무공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한쪽에서는 무공천을 좀 철회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있지만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론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이 약속을 철회한다면 저는 더 심한 후폭풍을 그렇죠.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럼 새누리당 얘기는 어떨까요? 새누리당도 오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2시에 회의가 약속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2명으로 하느냐, 3명으로 하느냐 확실히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네. 자 이 2명으로 되면 이해운 최고위원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후폭풍이 만만한 정도가 아니죠. 지금 정몽준 의원 입장에서 아까 정몽준 의원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예. 예를 들어 경선 불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이른바 친박 쪽에서 당 지도부 쪽에서는 정몽준, 이해운 그 두 사람 갖고는 약하기 때문에 김항식까지를 끌어들여서 이른바 뭐 빅3라고 그랬나요? 그 당시에 빅매치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박원순의 벽을 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친이계가 분할이 된 거예요. 친이계 중에 상당수가 지금 김항식 전 총리의 캠프에 참여하고 있고 밀고 있고 이해운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른바 원조 친박이거든요. 2012년 총선 때 상황실장했던 분입니다. 예.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총선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자 이렇게 쪼개졌을 경우 정몽준 의원이 이른바 어부지리 하는 것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해운 최고를 당초 6명에서 3명으로 줄였는데 또다시 입장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정밀 여론조사에서 2배수로 압축하겠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2012년 대선 때도 이른바 경선 룰 문제 갖고 결국은 이재호 의원과 함께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서로 밀고 당기기 하다 결국 경선 불참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부분에 지금 이해운 최고 쪽에서 나오는 얘기 그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2012년 대통령 선거 경선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럼 김태호, 안상수, 김문수, 박근혜 이렇게 붙었는데 김태호, 안상수 몇 %였느냐? 3%도 안 됐어요. 예. 여론조사. 최소한 지금 이해운 최고는 7%가량은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느냐. 그때는 그러면 2%, 3%도 안 되는 사람은 그때는 참가시키고 지금 와서 왜 빼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가뜩이나 당초 3월 10일까지 후보 등록하게 돼 있던 것을 김항식 전 총리를 위해서 닷새를 연장해 주었고 당초 4월 25일로 최종 결정되었던 서울시 경선 일자를 4월 30일로 닷새를 또 연장해 주는 이거야말로 보면 이른바 경선이 가장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구체적 사례들 아니냐라고 이해운 전 최고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정몽준 의원 쪽에서는 그렇다면은 내가 흔한 얘기를 불쏘시게 될 이유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망가지는 망가지는 거죠. 정도가 아니라 이런 육사지방선거 전체 판도가 서울에서 그런 붐을 일으켜서 끌고 나가려던 여당의 그림 전체가 다 망가집니다. 그 대신 그렇게 되었을 경우 가장 빙긋 웃는 사람은 지금 어제 신당 통합했던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겠죠. 그렇겠죠. 자, 근데 이제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 이제 경선 관리는 2인 이상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제 2명으로 줄여도 당원 당규 위반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 김 소장 보시기에는 만약에 2명으로 줄이게 되면 이것 뭐 황 의원님 말대로 그렇게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일장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해운 의원을 뭐 낮은 지지율 때문에 컷오프 시킨다면 저는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지금 나오고 있는 방송을 보면은 정몽준 의원이 뭐 그만둘 수도 있는 경선에 참여하지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수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일에 3자 구도로 계속 진행이 됐을 때는 그 여론의 시선이 좀 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구도로 해졌을 때는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경선 효과가 더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 배수로 압축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